나는 이 몸을 나라에 바쳤으니 나라를 위해서 희생할 수만 있다면 나는 나의 할 일을 다한 것이다. 평생을 조국에 바친 한 독립운동가의 일기. 생활이 극도로 곤경에 빠져서 아침 저녁거리가 간데없이 된 적이 여러 번. 소위 나랏일을 한답시고 집안 살림을 돌아보지 못한 관계로 스스로 미안한 마음을 금할 길이 없다. 60대 독립운동가의 일기에는 가난과 병고의 기록이 가득합니다. 이 당시에 최고의 지성입니다. 이 지성이 때거리가 없어서 이게 너무 아팠어요. 누가 알아주지 않아도 묵묵히 자신의 길을 걸었던 우남 김성숙 선생. 우남은 독특한 한국적 독립운동 이론을 세우려고 했던 뛰어난 이론가였다. 우남은 행동의 측면에서 우리의 기억에 남을 만한 액션을 취한 적이 없어요. 따라서 우리들이 잘 모르죠. 그의 삶을 돌아보는 뜻깊은 행사가 열렸습니다. 음지에서 나라를 위해서 독립운동한 분이 이런 분이 계시다는 정도로 알리기 위해서 독립운동과 민주화운동에 평생을 바친 우남 김성숙 선생. 그의 삶과 발자취를 따라 특별한 여정을 떠나봅니다. 수려한 용문산 자락에 안긴 천년고찰 용문사. 한 차례 비가 지난 후 맑게 갠 용문사에 삼삼오오 사람들이 모여듭니다. 며칠 전까지만 해도 오늘 비 100% 온다고 그랬거든요. 하루 종일 100% 왔으면 올라가는데 힘이 좀 많이 들었을 거예요. 바쁜 일상과 도심을 떠나 고즈넉한 사찰에서의 1박 2일. 특별한 템플스테이를 위해 100여 명의 사람들이 용문사를 찾았습니다. 절에 오면 빼놓을 수 없는 별미가 있죠. 주말 아침부터 부지런히 움직이느라 시장하던 차에 맛있는 산채 비빔밥 한 그릇씩 싹싹 비웁니다. 허기를 채우고 수련복까지 입으니 이제야 고요한 산속 사찰 풍경이 눈에 들어오며 잠시 일상을 떠나온 것이 실감되는데요. 주말인 만큼 많은 사람들이 가족 단위로 이곳을 찾았습니다. 가족들과 함께 여러 가지 활동을 하고 싶어서 오게 되었습니다. 봉선사에서 작년에 조치할 때부터서 1, 5구 이번에 또 한다해서 바로 신청해서 왔어요. 지난해에 이어 2회째를 맞은 이번 템플스테이는 여느 사찰 체험과는 다른 특별한 취지가 있습니다. 이곳 용문사에서 출간 승려이자 독립운동가인 우남 김성숙 선생의 발자취를 되짚어보고 그의 정신을 돌아보는 행사인데요. 승려 출신으로서 독립운동을 하신 우남 김성숙 선생님, 불가에서는 태어 스님이라고 그러는데요. 이 스님의 이제 승려 생활을 하다가 어떻게 독립운동에 이렇게 관여를 하게 되고 했었던 그 기간을 우리가 한번 몸소 체험하면서 그곳을 직접 답사하면서 체험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이죠. 당시에 젊은 태어 스님이 행자로 있으면서 했었을 법한 그런 것들을 체험을 좀 해보는 그런 프로그램도 있고. 승려 출신으로는 유일하게 대한민국 임시정부 국무위원까지 지낸 우남 김성숙 선생. 하지만 우남 김성숙 선생의 독립운동과 그 활동에 대해 잘 모르는 이들이 더 많습니다. 몰랐던 이제 역사, 우리 이제 일제강점기의 우리 역사에 대해서 또 이제 독립운동가들의 또 삶에 대해서 또 알게 된 게 그게 좋았던 것 같아요. 1898년 평안북도 철산군에서 태어난 우남 김성숙 선생은 독립군이었던 삼촌의 영향을 받아 만주에 있는 신흥 무관학교 입학을 결심하게 됩니다. 성장 과정이 약간 좀 항일적인 분위기가 좀 있었고요. 1916년 본인의 나이 16살 때 자기가 독립에 대한 꿈을 꾸어보고 신흥 무관학교라는 것을 어디서 소식을 들었는가 봐요. 사실 그거 정보 알기 쉽지 않거든요. 국내에서는 언론이 발달된 것도 아니고
특별하게 사람과 사람이 입으로 이렇게 이야기가 전달되지 않는 한 이거 쉽지 않아요. 근데 알았고 무관학교로 가려고 집에 있는 돈을 훔쳐서 내가 독립운동하러 간다니까 아버님이 이해해 주시겠지라는 스스로의 판단하에서 돈을 훔쳐서 원산을 통해서 북쪽으로 가려고 그랬는데 원산에서 어느 날 멈췄죠. 누군가에게 이제 행동거지가 이상해서 걸렸다가 정말 우연에 의해서 불교하고 접하게 된 거고. 만주행이 좌절된 후 우연히 만난 풍곡 스님을 따라 용문사에 온 우남 김성숙 선생은 이곳에서 출가를 결심합니다. 용문사에서 2년여간 불교 경전을 공부한 우남 선생은 봉선사로 옮겨 수행에 매진하는데요. 당시 봉선사의 주지 스님은 동국대학교의 모태인 명진학교를 설립한 월초 스님으로 민족운동의 뜻이 깊은 불교계 거목이었습니다. 자연스럽게 독립운동의 본거지가 된 봉선사에서 민족대표 33인 의암 손병희와 만해 한용운 등을 만나게 되는데요. 봉선사 오는 길을 일제는 철저히 차단을 했습니다. 그게 이 절에 너무나 독립운동하는 그런 그 선구적 젊은 스님들이 많았다라고 하는 반증이 되겠습니다. 손병희 선생이라든지 만해 한용운 스님이라든지 또는 그 당시에 육당 채남선이라든지 이렇게 이 봉선사를 참 많이 오셨어요. 오셨는데 그런 분들이 올 때 어린 태허를 가서 그분들의 심부름도 하고 그분들을 가까이서 모시게 하셨던 분이 그 월초 거연 스님이십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걸칠한 할아버지 스님 밑에서 만해 스님이나 손병희 선생에 의해서 민족적 정신이나 독립적 고치라고 하는 그 체계를 아마 영향을 듬뿍 받지 않았나. 1919년 21살의 우남 선생은 3.1 만세운동에 가담합니다. 또 비밀리에 독립문서를 제작해 시민들에게 돌리다가 시위의 주모자로 일본 경찰에 붙잡히는데요. 서대문 형무소에서 옥고를 치른 우남 선생은 추록 후 독립운동을 위해 불교 유학생 신분으로 중국에 건너갑니다. 그곳에서 항일 무력 독립운동단체 의열단 선전부장으로 활약하는 동시에 여러 기관지 발행에 앞장섰는데요. 의열단과의 친숙한 관계를 가지면서 자신의 문제의식을 다듬었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우남은 의열단이 우리가 이제 다 아시다시피 뭐 나석주 의사라든지 강우규 의사라든지 이런 분처럼 19년, 20년, 21년, 21년에 국내에서 굉장히 중요한 의거를 몇 차례 여는데 우남은 그 선택을 하지 않아요. 오히려 선택을 하지 않는 대신에 우남이 하는 선택은 뭐였냐면 특정한 잡지를 발행해서 글을 쓰고 그 잡지를 편집하는 일에 정말 건강을 해칠 정도로 몰두하는 그런 선택 지점을 갖거든요. 우남 선생은 항일 구국운동을 위한 저작 활동에 특히 매진했습니다. 또 후황양성에도 힘썼는데요. 미국의 저널리스트 님 웨일즈가 쓴 아리랑은 실존 독립운동가 김산의 삶을 취재한 내용인데요. 책에 등장하는 김산의 스승, 금강산에서 온 붉은 승려 김충창이 바로 우남 선생입니다. 1936년 우남 선생은 김산 등 공산주의자 20여 명과 함께 조선민족해방동맹을 결성합니다. 당시에 대해 우남 선생은 이렇게 회고했는데요. 해맹을 만들 때 이런 생각을 했어요. 나 말고도 중국 공산당에 들어가자는 채 조선의 공산운동이나 조선의 혁명에 몸바치려는 동지들이 있지 않느냐. 이들이 일할 곳을 만들자. 이 이름 안에 공산주의라는 말을 넣지 않았습니다. 나는 공산주의보다 조국의 해방이 더욱 중요하다고 봤기 때문입니다. 1938년 약산 김원봉이 무장조직 조선의용대를 창설하자 우남 선생은 이곳에서 사상교육과 논설주필을 담당합니다. 이 무렵 백범 김구가 이끄는 한국광복운동단체 연합회와 김원봉의 조선민족 전선연맹의 대립구도가 심화되자 우남 선생은 이를 조정하기 위해 애쓰기도 했는데요.
이념적으로는 김원봉과 함께했지만 김구의 임시정부에 합류하는 의외의 행보에는 우남 선생의 굳건한 소신이 있었습니다. 마지막에 상해 임정에 그분이 가담을 하잖아요. 가담을 하면서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당을 같이 하다고 그러면 내가 쟤들하고 같이 할 수 없다. 김구 계열 그쪽. 그러나 세국가 건설을 위해서 어떤 정부를 꾸린다면 그건 같이 할 수 있다 이러는 거거든요. 그러는 것이 그 사람은 항상 민족 단위로 공산운동도 해야 된다. 사회주의 운동도 해야 된다. 민족 단위로 국가 건설을 해야 된다. 이 국가라는 개념은 근대가 만들어낸 독특한 하나의 개념입니다. 자, 이런 측면에서 그는 통합주의자. 원래 안 쪼개졌는데 왜 자꾸 쪼개냐 이거요. 그런 인물이에요. 1942년 대한민국 임시정부에 입각한 우남 선생은 임시정부 국무위원으로 취임합니다. 이어 내무차장, 외교연구위원 등을 역임했는데요. 김성숙이 갖고 있는 지적 자산의 최고의 장점은 국제정세에 아주 해박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거를 조선의 주체 역량과의 관계 속에서 자기 나름대로 이론 정리를 해냈다는 거예요. 우남은 행동의 측면에서 우리의 기억에 남을 만한 액션을 취한 적이 없어요. 따라서 우리들이 잘 모르죠. 근데 역사학자인 제 눈에 우남은 독특한 한국적 독립운동 이론을 세우려고 했던, 통일된 독립국가 이론을 세우려고 했던 뛰어난 이론가였다. 다만 그게 어느 쪽에서든 민족주의든 사회주의든 해방 후에는 좌파든 우파든 으로부터 주목받지 못했을 뿐이다. 지금에 와서 되돌아보건대 역사학자인 제 입장에서는 상당히 합리적인 선택의 길을 추구했다라고 저는 봅니다. 왜 우리가 독립운동을 해야 되는지 단지 전원들이 우리나라를 침략했기 때문이 아니라 그 이상에 넘어서서 인류가 가야 될 길이 무엇인가에 대한 세계 공동체가 가야 될 것이 무엇인가에 대한 것을 연구하고 글로 쓰고 비판받고 토론하고 이런 과정에서 독립운동을 했던 인물이기 때문에 그 어떤 독립운동가들보다도 높이 평가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어느덧 우남로드 2일차가 밝았습니다. 이날은 우남 선생이 수행했던 봉선사로 자리를 옮겼는데요. 1919년 3.1운동 시위지였던 이곳은 태어 스님을 비롯한 승려들이 독립만세 시위를 계획하고 선언문을 제작했던 곳입니다. 봉선사의 독립운동사를 들은 후 비밀의 숲 탐방에 나섭니다. 조선 왕릉 터가 된 후 500년 넘게 사람의 발길이 닿지 않았던 비밀의 숲은 유네스코 생물권 보존숲으로 지정되기도 했는데요. 고요한 숲길을 천천히 걸어보기도 하고 잠시 멈춰 휴식을 취하며 명상 시간을 가져봅니다. 호흡을 잘 못하면 쉴 수가 없어요. 호흡을 고르게 한번 해보세요. 살랑이는 바람과 새소리만 가득한 이곳에서 저마다 각자의 방식으로 100년 전 이곳에 있던 20대 청년 태어 스님을 떠올려 봅니다. 독립운동에 뛰어든 후 평생 굴곡진 삶을 살아온 우남 선생에게 이곳 봉선사에서의 시간은 생애 가장 마음 편안하고 행복한 시간이었을 것 같은데요. 조국은 해방을 맞았지만 우남 선생의 가시밭길은 계속됐습니다. 미군정을 반대하다 옥보를 치르고 대립하는 우익 좌익 진영 모두를 비판하며 양쪽에서 탄압을 받은 건데요. 6.25 한국전쟁 당시 우남 김성숙 선생은 납북을 피해 은신하여 서울에 남습니다. 이후로도 이승만 장기 집권을 반대하는 등 혁신계 야당 정신으로서 어려운 길을 택하는데요. 1964년 그는 혁명일기라는 이름으로 1년간의 일기를 남깁니다. 일기에는 외세 이념 대립으로 겪은 동족 상잔의 비극에 대한 안타까움과 그의 소신이 드러나 있는데요. 6.25 동란은 어느 편이 먼저 도발했든 간에 결과적으로 미소 냉전의 결과라고도 할 수 있고
그 시발이라고도 할 수 있는 것이로되 우리 민족 입장으로 볼 때에는 남북한의 외세 의존주의자들이 미소를 대리해서 동족 전쟁을 감행한 역사적으로 가장 무가치하고 추악한 일이 되고 말았다. 김성숙은 본인이 중간파, 중간 지점을 선택하기 위해서 회색지대로 간 게 아니고 자신의 정치 노선, 독립운동 방향, 그다음에 해방 이후에는 통일된 독립국가의 건설의 방향이 그 길이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 지점을 선택한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김성숙 선생한테 회색지대에 있다든지 뭐 어디에도 선택을 못해서 어렵다든지 뭐 그건 인생살이니까 뭐 중간파라든지 뭐 이런 식의 이야기는 함부로 하는 수는 없다고 생각을 해요. 그분이 그렇게 생각한 것은 본인이 독립운동의 방향, 그래서 독립의 길, 통일된 독립국가의 건설의 길, 이런 부분에 대한 자기 노선의 철저한 선택이었다라는 거고 본인은 그게 고행길이라는 걸 알면서 선택을 했어요. 일기에는 여러 차례 가난한 생활의 어려움이 드러납니다. 생활이 극도로 곤경에 빠져서 아침 저녁거리가 간데없이 된 적이 여러 번. 소위 나란 일을 한답시고 집안 살림을 돌아보지 못한 관계로 스스로 미안한 마음을 금할 길이 없다. 만약에 식생활 문제만 해결하게 되면 안심하고 독서와 저작에 노력해보고 싶다. 이때가 이 스님의 연세가 67세예요. 72세에 돌아가시거든요. 돌아가시기 5년 전까지도 이 때거리를 걱정하는 사람이에요. 이 당시에 최고의 지성입니다. 동양에. 한중일 최고의 지성 1%에 들어가는 이 지성이 때거리가 없어서 이게 너무 아팠어요. 첫 느낌이 아프다. 야, 이런 느낌이었었어요. 가난과 병고로 고생하는 우남 선생을 위해 동료 독립운동가들이 십시일반 돈을 모아 작은 은신처 피우정을 마련해주기도 했습니다. 시인 이은상이 비나피아라는 뜻으로 지어준 이름이라 하니 그의 형편이 얼마나 어려웠는지 짐작해 볼 수 있는데요. 하지만 힘든 현실에도 그는 소신과 철학을 굽히지 않았습니다. 그의 외손자이자 우남 김성숙 선생 기념사업회를 이끌고 있는 민성진 회장은 외할아버지인 우남 선생의 대쪽 같은 성정을 또렷이 기억하고 있는데요. 박정희 정권에서도 많이 탄압을 받았는데 이 박정희 군사 정권에서 그 정권을 잡고 그 독립운동가들을 많이 회유를 하고 같이 정치를 하자고 권하기도 하고 했는데 좀 거절하고 거절하는 과정에 뭐 권력 주고 돈 주고 한다고 이렇게 많이 이제 회의를 했는데 돈도 필요 없고 뭐 권력도 필요 없고 그 좀 지조 있는 모습을 보였던 그런 말씀들을 듣고 할아버지지만 좀 존경스럽더라고요. 1969년 우남 선생은 오랜 지병 천식으로 71년의 생을 마감합니다. 당시 신문에는 애국지사 고 김성수공 중태에 이르도록 병원 한 번 못 간 가난, 유사는 단칸집 한 채 퇴원비 10,000원 없어 허덕여라는 기사가 실리기도 했는데요. 상을 받기 위해 독립운동을 한 것이 아니라며 모든 훈장을 거부했던 그는 사후에야 건국 공로 훈장을 받습니다. 군사정권에서 받지 않겠다 그러고 독립운동을 뭐 훈장 받으려고 한 거 아니라고 하셨는데 돌아가신 이후에 지금 국가보훈부에서 아마 그 훈장 추설하겠다고 연락이 와서 아마 받게 된 것 같습니다. 독립운동가로서 그 어떤 영광과 명예도 누려보지 못한 우남 선생은 2005년에서야 그의 후손들에 의해 기념사업회가 꾸려집니다. 이후 사진전, 도서발간, 우남로드 탐방 등 그의 정신과 활동을 알리기 위해 꾸준한 활동을 이어오고 있는데요. 역사는 승리자에 의해서 쓰여지는 건데 임정에서 축출을 하려고 그렇게 앞장서서 한 장본인이 이승만이다 보니까 이승만이 정권을 받다 보니까 당연히 그렇게 기록이 역사의 기록이 안 될 뿐더러 항상
그 조연을 맡으신 것 같아요. 지금이라도 국민들께 좀 알리려고 뭐 굉장히 위대하고 훌륭한 분이 아니라 이렇게 그 음지에서 나라를 위해서 독립운동한 분이 이런 분이 계시다는 정도로 알리기 위해서 많은 지금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우남 김성숙 선생의 삶과 고뇌. 그 신념을 체험하고 느끼기에는 다소 짧았던 1박 2일의 시간. 108배의 회양식을 끝으로 모든 일정을 마무리할 시간입니다. 처음 해보는 108배의 힘들 법도 하지만 이 순간만큼은 손끝에 진심을 담아보는데요. 우남 선생의 생애와 발자취를 따라가며 다들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일단 그냥 티프스테이만 하는 게 아니고 일단 뭐 근현대사의 역사에도 잠깐 좀 이야기도 듣고 또 이제 독립운동에 대해서도 이야기 들으면서 뭐 여러 가지 좀 생각을 또 하게 되는 부분도 있고요. 좀 많이 부끄럽고 안타깝고요. 앞으로 이제 그렇게 이제 알려지지 않는 분들을 좀 더 많이 또 뭐 개인적인 시민들이라든지 뭐 정부 차원에서 좀 그런 좀 분들 활동을 하셔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분이 어떤 분인가, 왜 이렇게 사업단이 사단법인이 있어서 이렇게 운영을 하지? 되게 궁금해하면서 사실 이 자리에 왔거든요. 근데 진짜 필요하겠구나. 아이들한테는 특히 더욱더 필요하겠구나. 이런 자리가, 이런 생각이 되게 많이 들었어요. 원래 우남 김성숙 선생님에 대해서 많이 들어봤었는데 저희가 그냥 겉으로만 알고 있던 부분이었는데 좀 더 심도 있게 알게 되어서 이분이 더 우리 역사를 위해서 되게 많은 역할을 해주셨구나라는 그런 생각에 좋은 강의였습니다. 우남 선생의 생애와 행적을 기리는 우남로드 이런 이벤트는 정말 교육적으로도 정말 훌륭하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100명의 시민들이 또 불자들이 참여를 했는데요. 앞으로 점점 더 많은 분들이 참여해서 우남 선생을 기리고 호국불교 독립불 정신을 기리고 또 우리 봉선사도 점점 더 많이 알고 사랑해 주시기를 기대합니다. 자유롭고 행복한 새 국가 건설을 위해 분투하자. 우남 선생이 모든 고난과 역경을 이겨내고 그토록 꿈꾸었던 해방된 조국은 어떤 모습이었을까요? 국가를 통해서 우리들의 가치를 구현하자는 것입니다. 어떤 가치를 구현하느냐? 자유와 행복이에요. 자유롭고 행복한 나라를 건설하고 이 백성을 그렇게 살리기 위한 나머지는 다 수단이지. 이념도 수단이고 종교도 수단이고 철학도 수단이고 기본적으로는 이 백성들을 자유롭게 만들고 이 땅에 살고 있는 사람들, 이 시민들이 행복해져야 되는 거. 이거 우남 선생이 우리에게 던져준 그가 붙들고 왔던 변치 않는 이념이고 이건 보편적인 이념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념 대립으로 싸우고 갈라지는 민족의 비극을 그 누구보다 가슴 아파했던 우남 선생의 정신은 지금 우리에게 많은 것을 시사하고 있습니다. 한국의 독립운동론, 한국의 독립운동 전략에 대한 기존에 갖고 있었던 인식들, 즉 민족주의자는 이렇게 하려고 그랬고 사회주의자는 이렇게 하려고 그랬다 라고 하는 것과 다른 길을 제시하는 새로운 역사적 존재감을 부각시킬 수 있다. 그리고 그것이 우리의 독립정신의 다양성을 보여주는 거고 현재의 그런 독립정신을 어떻게 우리가 이어받고 미래로 나아갈 것인가를 고민하는데 다양하고 풍부한 지점을 제공해주는 선언적 사례, 선언적으로 우리에게 비전을 제시해줬던 분으로서의 우남 김성숙 선생이라고 봅니다. 네, 화이팅!